아니 12월까지 다 해야 한 노래가 끝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12월까지 있으니까 이 동동의 연은 몇 년까지 있는 거야? 오, 안 속네. 왜? 1년이 하나 추가됐었지? 13년짜리예요. 아까 다들 12년이요 이랬는데. 자, 6월의 보름입니다. 6월 보름을 우리는 이때 유두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날짜를 유두절이라고 날짜 이름이 있어요. 이때의 풍습은 빗으로 머리를 빗어요. 빗. 근데 요 별해는 벼랑에 버린 빛 다없다, 빛 같다, 빛 다워라. 그럼 누가 벼랑에 버린 빛이지? 보십시다, 밑에. 돌아보실 님을 적곰은 잠시라도 따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네. 벼랑의 빛을, 옛날에 우리 지금이야 빛이야 되게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지만 옛날에 빛이 뭐 어디 뭐 내구성이 있었겠니? 그냥 나뭇가지 깎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머리 좀 빗다 보면 빛이 어떻게 돼? 망가진단 말이야. 그럼 그거 수리해서 쓸 거야? 아니야, 그냥 이렇게 휙 버려. 그리고 6월 유두절에 이렇게 머리를 빗는 풍습이 있었고, 그 머리를 이렇게 빗고 나서 빗을 버리면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을까? 잘 버려졌는지. 그 순간을 나는 그 순간이라도 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떤 되게 안타까움이야 사실. 님을 따르겠습니다,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보다 버림받은 거잖아. 여기서 버려진 빛 같다라는 거는 결국 화자를 의미하는 소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버림받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노래였어요. 님에게 버림받은 빛, 그게 곧 화자였고 버림받은 슬픔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어디? 어떤 게? 아니죠. 빛은 화자의 대리물이죠. 혹은 분신이라고 봐야 되죠. 빛 같다. 더 봅시다. 7월 갑시다. 자, 7월에는 또 어떤 절기냐? 7월 보름을 우리는 백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중이라고 요새는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백종이라고 썼네. 근데 이때 배하다라는 건 배하야 두고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벌려두고 버려두고 뭔가 아주 거창하게 차려두고 음식을 많이 차리는 거예요. 음식을 왜 차렸을까? 7월은 얘들아 계절이 언제라고? 그치, 가을이지. 가을 되면 뭐가 나올까? 이제 곡식들이 나오고 열매들이 맺히고 이러니까 아마 풍요로웠을 거야.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다 같이 모아서 수확해서 차려놓고 같이 즐기는 그 계절이에요. 그때 님을 한 대라는 거는 한 곳에 한 대, 이걸 우리는 곳이라고 장소라고 의미하죠. 한 곳에 녀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아까 지내다라고 해석하는 거랑 님과 함께 지내다는 님과 함께 살다라는 의미랑 또 똑같은 거지. 님과 함께 지내자, 님과 한데 한 곳에서 함께 살고자. 원을 비잡론이다, 비잡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원하는 대상도 높여주는 거죠. 어떤 기원하는 신에게 혹은 달에게 신령한 존재에게 비는 거니까 그 사람도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기원이 나왔네. 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님을 따르고 싶어요. 8월로 넘어갑시다. 자, 8월 달에 보름, 8월 15일은 무슨 날이니? 응? 음력. 음력 8월 15일.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두 글자로.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 가벤날이라고 할 때는
또 한가위를 얘기하는 거 추석 8월 15일. 자, 이 풍습이에요. 또 풍습이 나왔지? 자, 8월 15일은 추석이지만 한가위지만 님을 매시다라는 건 모시는 거죠. 뉘어다 지내다 님을 매셔서 모셔서 지내야지. 오늘이 가배예요. 오늘이 한가위예요. 자, 지금은 날짜로는 한가위지만 님이 없으니까 한가위 같은 거 안 같은 거야? 아, 별로 아닌 것 같아. 님이 없으니까 한가위 같지가 않아 라는 의미예요. 어떤 이런 풍요로운 계절 속에서도 풍요로운 지금 명절 속에서도 느껴지는 외로움이죠. 쓸쓸함이 또 드러나죠. 쓸쓸한 한가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왜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님이 없어서. 이미 없어서 쓸쓸한 한가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9월달. 9월달은 우리가 중앙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절에 약을 또 먹는데 이때 약은 어떻게 먹느냐면 요 황화, 노란 국화거든요. 노란 국화를 따다가 우리 국화차 들어봤지? 국화로 달여 먹기도 하고 차를 내려 먹기도 하고 혹은 잎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전을 부쳐 먹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약 대신해서 이렇게 먹는데 그 황화가 혹시 국화가 향기가 되게 이렇게 깊은 거 알아? 오죽하면 영화 제목에 국화꽃 향기라는 제목도 있을까? 들어봤지? 국화꽃 향기라는 제목. 아니야? 옛날 영화라서 그런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영화구나. 자, 요 고지는 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노란 국화꽃이 안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어디? 이 새라는 게 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집을 의미한 새, 집으로 국화꽃을 갖고 오니까 아주 그 향기가 가득하고요. 가만해라, 가만하다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 어떤 의미니? 가만하다, 가만히 있다, 움직임이 느껴져? 안 느껴지지? 그러니까 말투가 되게 투박하다고 했어요. 고전은. 가만하다라는 게 분위기조차도 별로 요동이 없는 거야. 뭔가 쓸쓸함을 나타난 거야. 여기선 고요하다, 쓸쓸하다. 자, 이거는 누가 느끼는 쓸쓸함? 화자가 느끼는 쓸쓸함이죠. 누구 때문에 느껴졌어요? 황화가 노란 국화꽃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확 일어나네요. 환기되고 있죠. 그럼 이 황화도 어떤 소재예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란 국화꽃 때문에 갑자기 내 마음이 쓸쓸해지니까. 아우, 동동다리. 여기도 어떤 쓸쓸함을 얘기하고 있네요. 님의 부재, 고독, 쓸쓸함. 자, 10월에는 점이다라는 거는 잘게 썰다라는 거. 우리 그것 좀 점여봐라는 표현 쓰니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점이다? 없어? 요새 잘 안 쓰는구나. 잘게 점여놓은, 썰어놓은, 썰다예요. 잘게 다져놓은. 다랏은 보리수나무, 이건 그냥 고유 명사니까 외워주시면 돼요. 문법 요소는 아니니까. 그런 보리수나무 같습니다.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그것을 다시 간직하실, 가져가 갈 어떤 한 분이 없으십니다. 자, 이 꺾어버린 보리수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화자. 나예요, 화자예요. 근데 이 화자는 지금 꺾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가져갈 다른 한 분이 없대요.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이 꺾어진 나무인데 이것을 버림받았어요. 라는 표현이죠. 버림받은 혹은 뭐 고독함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내용이었네요. 그러면 화자를 표현해주는 단어들이 좀 나왔어. 앞에서 벼랑에 버린 빛, 그쵸? 또 님을 상징하는 소재는 앞부분에 나왔었지. 님을 상징하는 거는 높이 켠 등불 또는 진달래꽃. 또 객관적 상관물도 2개 나왔어요. 꾀꼬리, 황화. 이런 소재의 의미들의 유사성들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11월 갑시다. 11월은 11월 나와라.
봉당자리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집을 이렇게 보면 집이 이런 구조로 여기 마루도 있고 여기에 방과 방 사이에 흙바닥이 있어. 흙바닥. 옛날 집이에요. 기와집 이렇게 생각하면 기와집이 이렇게 있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흙바닥 부분을 봉당이라고 해요. 근데 11월은 어떤 계절? 겨울이지. 겨울에 이 흙바닥은 어떨까? 차갑겠지. 춥겠지. 그 자리에 한삼이라고 하는 이 삼이 삼배를 얘기하거든. 여름에 입는 모시 옷 있잖아. 삼배 모시. 그 엄청 얇죠. 바람 숭숭 들리고 그것을 덮어 누웠대요. 엄청 춥게 누워있네. 스를 라운디어 아우 슬픈 일이구나. 갑자기 감정 표현하고 있죠. 고운 일을 따로 두고 각자 따로 뉘어다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님과 헤어지는 어떤 외로움. 근데 어떤 상황이면은 약간의 독수공방 느낌이 들어요. 독수공방이란 단어는 혼자 고독하게 근심 어린 상황이다. 방에서 근심 어린 상황으로 혼자 있을 때 독수공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님이 없을 때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12월에 갑시다. 12월은 분디남간이라고 할 때는 나무예요. 이 남간이라는 단어가 나무예요. 남구로 깎은 차려 올릴 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지금 뭐 백반집 할 때 그 반자 혹은 햇반 사러 우리 햇반으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 먹잖아. 그 햇반 밥을 의미하지. 밥 공기. 그 밥에 저다워라. 저는 젓가락을 의미해요. 수저할 때 그 젓가락. 다워라 누가? 화자가. 이것도 화자예요. 내가 이 밥 공기에 젓가락 같대요. 님의 앞에 들어 얼어놓으니 나 님 앞에 있었거든요. 젓가락으로서 님 앞에 가지런히 있었는데 자 소니가 와서 손이 가져다 물읍니다. 손이는 누굴까? 손흥민? 손님 그쵸 손님을 얘기해요. 이 손자가 그러니까 어떤 게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손님이 가져다가 물읍니다. 님이 가져다 물었어? 나는 이제 님과 이제 만날 줄 알고 님 앞에 차려지고 님이 가져다가 나를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다 썼대요. 자, 님과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오케이, 님과의 인연을 맺지 못함. 님과 인연을 맺지 못한 이런 노래예요. 10월까지 왔는데 한 번이라도 좋은 달이 없었지. 님과 뭔가 만났던 달도 없었지. 그래서 어떤 슬픔에 대한 노래 한 시예요. 이렇게 연모와 애련의 감정. 연모라는 거는 님이 그립다, 애련하다라는 건 아주 애잔한 마음이에요. 슬프도록 그리워하는 마음을 애련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님에 대한 송축하는 노래는 1년에서 나왔고 연모와 애련은 2년에서 13년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상황, 님과의 이별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서 태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님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송도 기원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연모의 진짜 사랑하는 님으로 볼 수 있고 화자를 의미하는 소재들, 님을 의미하는 소재들 혹은 객관적 상관물 의미하는 꾀꼬리와 황화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후렴구는 아우동동달이 큰 의미 없어요. 근데 형식적인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연장체라는 거, 분절체라는 거는 연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월령이라는 단어가 1월에서 12월 노래. 우리 혹시 달 타령 알아? 달아 밝은 달 이태백이 놀던 달아 1월에 뜨는 저 달은 2월에 뜨는 저 달은 달을 노래하지 그런 거를 월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형식의 노래다 월령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의 흐름은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달의 세시풍속 어디부터 어디까지 드러났지? 5월부터 9월까지의 세시풍속이 드러났어요. 단오부터 시작해서 중앙절까지 그때 세시풍속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날인물과 몸은 서로 대조되는 상황. 꾀꼬리와 녹사님도 대조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외로움이 강조되는, 심화되는 이런 소재의 쓰임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정리되는 문제 드릴 테니까 과제로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부터 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